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우따입니다. 이유 없이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 가도 물론 진단을 받을 수는 있긴 한데 계속 몸이 아픈 거예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약하게 태어나고 되게 마르고 못 먹고 자라가지고 원래 나는 평생 아픈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뭐 심리학도 공부하고 운동도 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너무 지식이 부족했던 거예요. 이유 없이 아픈 거는 세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신체화죠. 제 영상 중에도 있는데 내가 마음이 아픈 거를 나도 모르고 어디다 말할 줄도 모르고 몰라. 그냥 다 무조건 억압 표현을 못 해요. 그런 사람은 몸으로 아파요.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이런 것도 다 스트레스 때문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거를 이제 모르는 거예요. 소화불량이 좀 대표적이기도 하죠. 이제 스트레스나 어려움이 신체로 나타나는 경우고요. 이런 사람은 계속 아플 거예요. 계속 아파요. 그 다음에 건강염려. 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공포심이 거의 죽음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프면 안 돼 라는 그 마음 때문에 사실 아픈 거예요. 당연하죠. 어디 하나에 집착되어가지고 거기 미쳐서 살아가면 멀쩡한 사람도 돌아버리거든. 몸 다 망가지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너무 약하고 아파서 누군가의 도움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한 일도 되게 많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너희들 날 돌보지 않을 수 있어. 이제 이런 마음도 갖고요. 남들이라면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굉장히 사소하고 작은 질병을 가지고도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금방 이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아프던 것까지 당연히 아프게 된다. 의사 말 잘 안 듣죠. 의사가 못 잡아내는 걸 거야. 막 이제 이러면 의사 말 거의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의사가 이렇게 건강하십니다라는 진단을 내릴 때보다 여기가 아프시네요라고 진단을 내릴 때 더 마음이 편해서 희한하게도 그거 봐 내 생각이 맞았잖아 이러면서.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세 번째인데요. 히스테리입니다. 히스테리. 건강염려증은 나 병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그런 병이라면 히스테리는 나 좀 그 병에 걸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무의식적인 동기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히스테리 환자는요 사실은 관심이 받고 싶어요. 동정도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병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아파야 돼. 그래야지 관심 주거든요. 나 좀 불쌍해야 돼. 실제로 어디 병 걸려서 아픈 게 아니고 난 아파야만 해 하는 무의식적인 동기에서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도 고통이 느껴질 수 있는 거야. 나는 왠지 오늘 너무 배가 아픈 것 같아. 계속 하루 종일 생각해 보세요. 배가 아파. 몸하고 이 생각이 다 유기체잖아요. 영향을 주죠. 근데 히스테리는 상당히 무의식적으로 증상을 보이는 거라서 내가 일부러 그런다라는 캐치를 거의 하지 못합니다. 낫고 싶어, 안 힘들고 싶어 라고 말하면서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그런 애들 많이 봤어요. 그 질병으로 인한 2차 이득이 있기 때문에 질병 포기 못 해요. 2차 이득이 뭐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 학교도 안 가, 공부도 안 해. 혼나지도 않아. 그러면 난 아파야 돼요. 나 같아도 아프고 싶겠어. 함구증 같은 것도 이제 히스테리로 많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불안증의 한 계열로서 함구증은 진짜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라면 히스테리는 사실은 하려면 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말 안 나와. 난 말 못해. 이제 내가 나한테 주문을 걸어버리면은 말이 안 나와요. 그럼 나는 그만큼 심각한 사안이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어떤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구토하기도 해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도 이제 깽판 친다는 표현을 내담자분들이 자주 쓰시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 그 경련을 일으키거나 구토하거나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까지 간다. 어떻게든 자기한테 관심을 끌어오게 하는 거고 자기 뜻대로 되고 싶은 거고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죠.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애정을, 돌봄을, 관심을. 그리고 이 히스테리를 가진 사람들은 질투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더 관심을 갖는다든지 더 아름답거나 똑똑하다 그러면 끌어내리고 싶어 하죠. 뒤에서 욕하고 못되게 굴고. 그래서 이 히스테리는 사람들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 이론으로 비춰서 볼 때 이 히스테리 환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나에게 주는 관심뿐만이 아니라 비교의식도 굉장히 심하고 열등감도 심하고 질투심도 심한 거죠. 그만큼
금사빠이기도 해요. 금방 누구한테 빠져들고 너무 친해지려고 하고 막 의존도 하고 그러면서 조종도 하고 좀만 그 사람이 좀 좋게 보이면 금방 우상시하고 이상화시켜서 막 존경하고 찬양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좀만 또 관심 없게 하고 냉담해진 것 같으면 금방 좌절하고 낙담하고 세상 다 잃은 것 같이 굴기도 하죠. 또 주변의 영향을 잘 받아서 우리 가족이나 내가 좋아하는 또 의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나도 그거를 똑같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참 신기하게도 무의식적 동기로 그거를 따라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과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로 이제 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프니까 나도 똑같이 아프네 하면서 난 진심으로 사랑을 하나 봐 이러면서 그 사람과 나는 운명이야 이런 어떤 희한한 생각을 또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감정 기복도 심하고 의지도 좀 박약한 편입니다. 쾌활하고 재미있고 막 매력적인 것 같지만 동시에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져요. 슬퍼요. 그리고 또 화나고 그러다 또 기분 좋고 막 들쑥날쑥하면서 의지가 약해요. 근데 이 히스테리 환자가 꼭 꾀병이나 이런 어떤 애정결핍 같은 그런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 되게 대장부같이 막 열심히 일하고 굉장히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심도 좋고 막 요렇게 나타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줌마라면 난 우리 남편 맨날 술 먹고 우리 자식들 맨날 속썩이고 그러는데도 나는 매일매일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고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막 이제 요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나는 이렇게 참을성 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관심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정말 순수하게 그러한가. 가만히 보면 내가 이만큼 어려운 일을 해냈어. 난 이렇게 신앙이 좋아. 내 이 어려운 중에서도 이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좀 숨어 있다면 그건 좀 히스테리적인 욕망에서 나온 거죠. 최근에 어떤 남성분이 자기의 아내가 얼마나 자기한테 못되게 구는데 자기가 이거를 다 참고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감당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안 믿었어요. 왜냐면 진짜로 좋은 남편이면 그렇게 뒤에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 아내가 집에서 얼마나 못하는지 그런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지금 아내를 나쁘게 표현하고 자기를 좋게 표현하면서 자기가 인정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무의식적 동기를 그 사람은 모르고 하는 거죠. 그냥 나는 좋은 남편이에요. 하는 건데 이제 보이잖아요. 제가 전문가라서만 보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보면은 잘 알더라고요. 애들도 알아요, 애들도. 엄마 쟤 저거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무의식적 동기라는 게 나만 모르는 거지 그 사람을 경험하는 주변 사람들 거의 느껴요. 어떤 의도로 저런 소리를 하는지를. 저 사람은 좀 미숙한 면이 있네. 이런 느낌을 오히려 더 준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그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자기 성찰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의식적 동기에서 그렇게 괜시리 관심 받으려고 아프고 힘들고 막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 인정을 안 하면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부끄럽겠지만 인정을 하면 조금 덜해질 수 있고 그리고 좀씩 줄어들 수 있어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진짜 어떤 쇼가 아닌 너와 나의 진정한 만남으로 가야 돼요.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쇼하는 그걸 멈춰야 돼요. 그건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도구화시킨 거고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 먹잇감인 거죠. 나한테 관심 주는 먹잇감. 사실은 어떤 증상을 일으켜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는 나 자신도 속이고 있는 거잖아. 나 자신에게조차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삶에 진실하며 타인에게 진실하겠어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가면 쓰고 사는 거예요. 연기하면서. 그거 너무 허무하고 공허하거든요. 외롭고. 이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관심과 돌봄과 칭찬받고 이런 건데 이거는 정말로 얻고 싶다면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자동 얻어져요. 단 시간이 좀 걸려요. 그냥 한번 내가 너 사랑 줬으니까 너도 사랑 줘 이렇게 티키타카 바로바로 오가는 게 아니고 긴 시간 동안 신뢰와 그런 안정된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대할 때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지.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래하듯이 막 던져가지고 얻어내는 그런 거는 사랑받을 수가 없다. 특히나 히스테리 환자가 주의해야 되는 게 조금 카리스마 있거나 좀 멋져 보이는 사람들한테 너무 쉽게 홀려요. 예를 들어서 뭐 사이비 같은 것도 잘 빠져요. 이
물을 마시면 모든 병에서 낫습니다. 이런 거 있죠. 성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잘 믿어요. 뭐 개소리죠. 무슨 물을 먹고 병이 나요. 잘 휘둘리는 거예요. 남의 영향을 잘 받는 거예요. 사람을 되게 의존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요걸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다 고만고만해요. 특히 히스테리 환자라면 제 영상을 보고 '이 사람이라면 내 모든 걸 고쳐줄 수 있을 거야.' 요런 환상을 많이들 가지신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 비슷해요. 그래서 이 히스테리에 대한 궁극적인 방향은 자기중심성에서 타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관심으로 눈을 돌리는 연습, 나 자신을 정말로 진솔하게 나를 속이지 않고 타인을 속이지 않고 무의식적 동기를 계속해서 성찰하면서 대단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도 막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건 나의 환상일 뿐이다. 의존하고 싶은 나의 욕망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타인에게 이렇게 좀 덜 휘둘리실 수 있도록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제 영상 중에는 히스테리 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책이나 영상 같은 걸 좀 보시면서 계속해서 내 내면의 거울을 좀 마주하시고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하고 그걸 인정할 때 변화가 시작되니깐요. 나아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